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 제20장 엉망이 된 훌륭한 상상력. 초록지붕집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마지못해 오는 듯 아름답고 변덕스러운 캐나다의 봄은 연분홍빛 석양과 함께 부활과 생성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며 향기롭고 상쾌하고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4월과 5월 동안 머물렀다. 연인의 오솔길에 줄지어 선 단풍나무들은 빨갛게 새순이 돋아났고 드루아수 샘 주위에는 몸을 웅크리고 있는 조그만 고사리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사일러스 슬론신의 집 뒤에 버려진 땅에서는 산사나무가 갈색 이파리 아래로 분홍색과 흰색의 달콤한 별들을 꽃피웠다. 학교 아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꽃을 줍느라 즐거운 오후 한때를 보냈고, 주운 꽃을 한아름 안거나 바구니에 가득 담아가지고 저녁 어스름이 깔리는 속에 집으로 돌아왔다. 앤이 말했다. 산사나무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안 됐어요. 다이애나는 그곳에 따로 좋은 게 있을 거라고 하지만 산사나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마릴라 아주머니? 다이애나는 또 산사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래요. 하지만 전 그게 가장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건 비극이에요. 제가 산사나무 꽃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주머니? 전 그게 지난 여름에 진 꽃들의 영혼이고 여긴 그 꽃들의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아주머니. 오늘은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우린 오래된 우물 옆에 이끼로 뒤덮인 우묵한 곳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거긴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찰리 슬론이 아티길리스에게 그 우묵한 곳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넘어보라고 했어요. 아티는 도전을 피하기가 싫어 뛰어넘었죠. 학교에서는 누구도 도전을 피할 수 없어요. 도전이 매우 유행이거든요. 전 필립스 선생님이 산사나무 꽃을 주어 프리시 앤드루스에게 주면서 어여쁜 아가씨에게 아름다운 꽃을 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책에서 따온 얘기라는 걸 전 알아요. 그래도 그건 선생님한테 상상력이 좀 있다는 표시겠죠. 누가 제게도 그 꽃을 주었지만 전 인상을 쓰며 거절했어요. 절대 제 입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름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린 산사나무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모자 위에 둘렀어요. 집으로 올 때 우린 2명씩 짝지어 꽃다발을 들고 화관을 쓰고서 언덕 위에 집을 부르며 걸었어요. 오,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는지 몰라요, 마릴라 아주머니. 사일러스 슬론 시내 사람들이 나와 우리를 쳐다보았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멈춰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우린 정말 동네 화제거리가 된 거죠. 마릴라의 반응이었다. 원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산사나무 꽃이 지고 나니 다음엔 제비꽃이 피어 제비꽃 골짜기는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애는 학교 가는 길에 마치 성지를 걷는 듯 경건한 발걸음과 경배하는 눈빛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갔다. 앤이 다이애나에게 말했다. 어찌된 일인지 난 이곳을 지날 때는 누가 우리 반에서 나보다 잘하든 못하든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아. 하지만 학교에만 가면 모든 게 달라지고 여전히 신경이 쓰이는 거야. 내 속엔 여러 가지 앤이 들어있나 봐. 가끔씩은 난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내가 한결같은 앤이라면 훨씬 더 편하겠지만 재미는 절반밖에 안 될 거야. 6월의 어느 날 저녁 과수원에 다시 분홍빛 꽃이 피어나고 반짝이는 호수억 위의 습지에서 괴그리가 낭낭하게 울어대고 클로버 들판과 전나무 숲의 향기가 온 천지에 가득할 때에 애는 자기 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공부를 하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책을 볼 수 없자 눈을 크게 뜨고 몽상에 잠겨 다시 꽃으로 뒤덮인 눈에 여왕의 가지들을 내다보고 있었다. 조그만 애네 방은 실제로 변한 게 전혀 없었다. 여전히 벽은 흰색이고 바늘결에는 딱딱했으며 뻣뻣해서 거북살스러운 의자도 그대로 똑바로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방 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변했다. 신선한 생동감이 흘러넘치고 고동치는 개성이 온 방에 충만했으며 학교 다니는 아이의 책과 옷과 리본들, 심지어 테이블 위에 금이 간 파란 단지에 가득 담긴 사과꽃까지 예전과 너무 달랐다. 이는 마치 발랄한 그 방 주인이 자나깨나 꾸는 모든 꿈들이 비록 비물질적인 형태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듯하고 횡댕그렁한 방에 무지개와 달빛으로 만든 아름다운 얇은 천으로 무늬를 장식해 놓은 것 같았다. 마릴라가 방금 다름질한 학교에서 쓰는 애네 앞치마를 들고 기분 좋게 들어왔다. 마릴라는 의자 위에 앞치마를 걸쳐 놓으면서 짧은 한숨을 내쉬고 앉았다. 그날 오후에 마릴라는 또 두통을 앓았다. 이제 통증은 사라졌지만 기운이 없어서 마릴라의 표현대로 녹초가 되어버렸다.
애는 맑고 투명한 눈으로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제가 대신 두통을 알아드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마를라 아주머니. 아주머니를 위해서라면 기쁘게 견딜 수 있어요. 너가 일을 도와주어서 쉴 수 있는 것만도 고맙구나. 이젠 제법 일도 잘하고 다른 때보다 실수도 별로 없더구나. 물론 메쉬 아저씨의 손수건에 풀을 먹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심 식사 때 오븐에 파이를 넣는 건 데워 먹으려는 거지 태워서 버리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넌 그런 게 아닌가 봐. 말라는 두통이 올 때면 늘 그렇게 비아냥거렸다. 애니 미안해하며 얼른 대꾸했다. 어머, 죄송해요. 오븐에 파이를 넣은 걸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어쩐지 식탁에 뭔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요. 오늘 아침에 아주머니가 제게 집안일을 맡겼을 때 전 아무런 상상도 하지 않고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파이를 넣기 전까지는 꽤 잘했는데 제가 마법에 걸려 외로운 탑에 갇힌 공주고 멋진 흑마를 탄 기사가 달려와 절 구해준다는 공상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만 파에 넣은 걸 까먹었나 봐요. 손수건에 풀을 먹인 건 저도 몰랐어요. 다림질을 하면서 줄곧 다이애나와 제가 강에서 새로 발견한 섬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은 정말 매혹적인 곳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섬에는 단풍나무가 두 그루 서 있고 그 옆으로 강물이 휘몰아가죠. 전 고심 끝에 빅토리아 섬이라고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냈어요. 여왕님의 생일날에 그곳을 발견했으니까요. 다이애나와 전 애국심이 아주 강하거든요. 파이와 손수건 일은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기념일이라서 특별히 더 잘하고 싶었는데. 말라 아주머니, 작년 오늘에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아니, 뭐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어머, 마릴라 아주머니, 오늘이 바로 제가 초록지붕 위에 처음 온 날이잖아요. 전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물론 아주머니한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전 여기서 지낸 1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말썽도 부렸지만 차츰 나아질 거예요. 절 데리고 있는 걸 후회하세요? 아주머니? 아니다. 어떻게 후회를 하겠니? 아니야. 절대 후회하지 않아. 공부 다 했으면 베리 부인께 가서 다이애나의 앞치마 본을 빌려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오너라. 앤. 마릴라는 가끔씩 앤이 초록지붕집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곤 했다. 음, 지금은, 지금은 너무 어둡잖아요. 너무 어둡다고? 왜? 아직 초저녁인데? 넌 어두워진 다음에도 맨날 다이애나한테 갔지 않니?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해가 뜨자마자 곧장 일어나서 갈게요. 마릴라 아주머니. 도대체 왜 그러니, 앤셜리? 난 오늘 저녁에 앞치마 본을 오려서 너에게 새 앞치마를 만들어주고 싶어. 당장 갔다 오너라. 그럼 큰 길로 돌아갈래요. 애는 마지못해 모자를 집으며 말했다. 큰 길로 가면 30분도 더 걸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유령의 숲을 지나갈 수 없어서 그래요. 애니 간절하게 애원했다. 마릴라는 눈이 휘둥그레져 애를 쳐다보았다. 유령의 숲이라고? 너 정신이 있는 거니? 도대체 유령의 숲이 뭐니? 시내 건너 가뭄비 나무 숲 말이에요. 애니 모기만한 소리로 우물거렸다. 어리석긴 유령의 숲 따윈 아무데도 없다.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던 애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다이애나와 제가 그 숲에 유령이 나온다고 상상해낸 거예요. 그곳 주변은 너무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재미로 그런 얘기를 지어냈어요. 4월부터 그랬어요. 유령의 숲은 너무나 낭만적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가뭄비 나무 숲이 무척 우울해 보여서 거기를 택했죠. 우린 아주 끔찍한 얘기를 지어냈어요. 바로 이맘때쯤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두 손을 꽉 쥐고 울부짖으며 강가로 걸어가고 있어요. 가족 중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한가한 황야 한 구석에는 살해당한 어린애의 유령이 나타나요. 그 유령이 뒤에서 점점 다가와 차가운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아, 마릴라 주머니 생각만 해도 오싹해요. 또 머리 없는 남자가 그 길을 왔다 갔다 하고 해골이 나뭇가지 사이에서 노려보고 있어요. 아, 전 정말 어두워진 뒤에는 유령의 숲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나무 뒤에서 하얀 유령이 나와 절 붙잡을 것만 같아요. 어처구니 없는 듯 애네 말을 멍하니 듣고 있던 마릴라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앤셜리, 그럼 넌 그 터무니없는 공상을 믿고 있다는 소리니? 꼭 믿는 건 아니에요. 낮에는 믿지 않지만. 어두워지면 달라요, 마릴라 아주머니. 유령은 깜깜할 때 다니거든요. 앤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유령 가는 건 없어. 유령 같은 건 없어.
애는 급기야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있어요. 말라 아주머니. 유령을 봤다는 사람을 알아요. 모두들 점잖은 사람들이었어요. 찰리 슬론 얘기로는 어느 날 밤에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은 할아버지가 소를 몰고 집으로 오시는 것을 자기 할머니가 보셨다고 했대요. 찰리 슬론의 할머니는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주머니도 아시잖아요. 할머니는 신앙심이 깊은 분이세요. 또 토마스 아주머니의 친정아버지는 어느 날 밤에 온몸에 불이 붙은 채 가죽이 벗겨져서 목이 잘린 어린 양에게 쫓겨서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할아버지는 그게 동생의 영혼이며 자기가 9일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라고 생각했대요. 그 후 9일 안은 아니지만 할아버지는 2년 뒤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 정말이잖아요. 그리고 루비 길리스는 마를라가 단호하게 말을 가르쳤다. 애니 셜리, 다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난 너가 공상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늘 걱정이었다. 계속 이런 얘기나 지어낸다면 절대 공상을 못하게 하겠다. 당장 베리시릭에 가거라. 꼭 가문비 나무 숲으로 가야 한다. 이건 훈련이고 경고다. 그리고 2번 다시 유령의 숲 얘기는 꺼내지 마라. 애는 울며 애원하고 싶었고 정말로 그렇게 했다. 그 공포가 너무나 생생했으므로 머릿속은 온통 어두워진 무시무시한 가뭄비 나무 숲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마를라는 냉정했다. 마를라는 겁에 질려있는 아이를 샘터로 내려가게 했고 곧장 다리를 건너 울부짖는 여인과 머리 없는 유령이 숨어있는 저 너머 어둠 속으로 걸어가라고 했다. 앤이 흐느껴 울었다. 오호, 마릴라 아주머니, 어쩜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하얀 유령이 나타나서 절 잡아가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할 수 없지. 언제나 내 말이 맞다는 걸 알지 않니? 공상 속의 유령을 몰아내는 데는 그곳이 제격이다. 자, 어서 가거라. 마를라는 무정하게 대꾸했다. 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틀거리며 앞으로 한 발짝 어땠나요? 내디뎌 다리를 건너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로 무시무시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갔다. 애는 그때를 결코 잊지 못했다. 애는 자신의 상상력에 자부심을 가졌던 걸 뼈저리게 후회했다. 주위의 모든 어둠 속에 상상의 악기들이 숨어 있었고 자기들을 존재하게 해준 겁에 질린 어린아이들을 잡으려고 뼈다귀만 남은 차가운 손을 내밀었다. 갈색빛 나는 작은 숲 너머 골짜기에서 바람에 쓸려 날아드는 하얀 자작나무 껍질 조각이 앤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서로 비비대며 긴 흐느낌 소리를 내는 오래된 가지들 때문에 이마에서 진땀이 흘렀다. 어둠 속에서 머리 위로 푸드덕거리며 지나가는 박쥐들이 전혀 딴 세상의 동물처럼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윌리엄 벨신의 들판까지 가자 앤은 하얀 유령들이 때려 몰려오기라도 하는 듯 쏜살같이 들판을 가로질러 베리시 집 부엌까지 정신없이 뛰어가서 숨을 헐떡이며 가까스로 앞치마 본을 빌려달라고 얘기했다. 다이애나가 없어서 거기서 더 꾸물거릴 핑계가 없었다. 그러니 곧장 그 끔찍한 길을 돌아가야만 했다. 애는 하얀 유령을 보느니 차라리 머리를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은 채 걸어갔다. 겨우 통나무 다리를 더듬더듬 건너갔을 때 애는 덜덜 떨며 긴 안도에 숨을 내쉬었다. 마릴라는 전혀 가엾어하는 기세 없이 말했다. 봐라. 아무것도 널 잡아가지 않았지? 아, 마릴라 아주머니. 앞으로는 차라리 평범한 게 더 낫겠어요. 끝. 오늘 읽은 건 어떻게 들었어요? 그거 산수였네. 아, 그 나무? 아, 그 화관 만든 거? 뭐 가뭄비 나무인가? 아, 산사나무구나. 산사나무. 산사나무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게 아빠도 궁금해지네. 유령 얘기보다 산사나무 얘기가 더 귀에 들어왔구나. 아니, 처음에 그런 거 보고 산사나무. 그러게. 한번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자. 진짜 예쁜가 보다, 그치? 어디 한번 보여줘볼까? 어디 산사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산사나무. 어디 보자, 산사나무. 산수유밖에 생각 안 났는데. 알겠다, 산사나무. 붉은색? 아니야, 이게 뭐야? 네. 산사나무 꽃이지, 꽃. 꽃. 음. 볼랭. 와, 예쁘긴 하다, 진짜. 어디 봐. 우와. 예쁘긴 하네, 진짜. 아, 붉은빛도는. 참. 아, 아빠 열매가 이렇게 생겼대요. 맞아, 붉은색. 맞아.
아, 앵두 그래서 같지? 붉은색 반짝이는 별이라고 했구나. 야, 근데 그 꽃이 되게 예쁘다. 그러게. 어. 벚꽃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산사나무도 되게 예쁘다. 근데 사실 꽃은 다 예쁜 거 아닌가? 그지? 생각보다 산살 나무가 되게 막, 그거 딸기꽃 같다. 아무튼, 아유, 참.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아빠 딸. 재밌었어요, 아빠 딸? 음, 아유, 그래. 그래, 산사나무가 참 예쁘네. 아유, 오늘은 뭐 별로 할 말 없어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나, 어쨌든 나는 요리한 거 상상했던 적 있잖아요. 그렇지. 그때 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나간 적도 있는데. 음, 근데 얘는 본인이 상상을 해서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무서워서 그것도 재능이야. 그지? 나도 그런 적 있어요. 음, 화장실에 있는데 진짜 본인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본인이 겁내하는 거잖아. 난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라 어. 나는 귀신 이미지를 떠올려요. 진짜 엄청 무섭고. 아, 그러고 보니까 아빠도 그런 적 있다. 나 진짜 귀신 이미지 짱 잘 아,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 제가. 아빠도 그런 적 있어. 아빠는 이제 얘기를 듣고 그런 걸 아빠가 이제 상상해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에서 아빠 어렸을 때 화장실은 이런 수세식이 아니라 이렇게 바가지로 푸는 거였어. 밑에가 뻥 뚫려 있고 다리 벌려서 엎드려 저기 혹시 쭈그리고 앉아가서 혹시 그거예요? 그 똥 그거? 뭐야 그게? 똥 이렇게 모아두는 거? 맞아 그거? 맞아. 아 맞네. 그 어. 조선시대 아닌가? 그때도 아마 썼겠지. 그럼 이제 그 밑에서 이렇게 손이 올라와. 아 잠깐만. 그러면서 빨간색 휴지를 쓱 내면서 빨간 휴지 줄까? 다른 쪽 손이 올라오면서 파란 휴지 줄까? 그래서 휴지를 안 갖고 가는 사람한테는 그 손이 올라온다고 음, 그랬거든. 그래서 휴지를 항상 갖고 갔지.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혼자 막 상상해내는 거야. 진짜 손이 막 이렇게. 아, 나는 이미지를 진짜 퀄리티 높은 걸로 아는데 지금 아까도 생각했거든요. 뭐냐면은 눈이 엄청 커요. 그리고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치렁치렁 달고 있고 입이 좀 찢어져 있어요. 어디에? 응? 어디? 여기엔? 아니요. 내가 너가 상상해낸 아까 거? 생각한 게 있어요. 아, 그래. 너는 그림을 그리니까 아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더 무서워요, 나는. 그렇지. 나는 주로 빨간 휴지 그런 게 아니라 음, 씻을 때, 세수할 때 눈 감잖아요. 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 거울도 그런 괴담 있잖아요. 있지. 가위바위보라든지. 그거는 몰랐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애들한테 들었는데요. 응, 미네랑 애가 있는데, 응, 나보다 2살 어린. 이렇게 하는 가위바위보를 계속 하는데, 응, 네 번째 하는 가위바위보에서 지면은 응. 잡아간대요. 근데 어떻게 거울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질 수가 있어? 응? 똑같은 게 나오잖아. 나랑. 그게 어. 내가 있고, 거울한 내가 있는 거야. 걔는 딴 애네. 다른 애네. 아, 진짜 나 그런 거 너무 무서워. 그래? 이런 건 어때? 아까 이제 그 손 올라오면서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얘기했잖아. 근데 그 손에 눈이 있는 거야. 징그러. 어.
눈이 이제 날 쳐다보면서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손바닥이요, 손등이요. 그게 또 다른데. 아, 눈이? 응. 눈은 손 바닥에 있다고 하고, 입은 손 등에 있다고 하지 뭐. 뭐지? 귀멸의 칼날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놈은 그 눈이 손 등에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손바닥에 있었다. 그래. 그리고 입이 눈에 있었는데. 어? 너 기억나? 알아요? 상현사였나? 걔 도자기에서 나오는 애. 항아리 곧 맞아. 맞아. 상상이 잘 알아. 너 그거 봤어? 저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아? 스포? 웬 스포? 모르겠네. 뭘 몰라? 다 알면서. 아니 그게 너 아니라 그 유튜브 리뷰 봤지? 리뷰가 아니라 유튜브로 해주는 거. 리뷰? 요약해주는 거. 아 리뷰 봤죠. 그리고 현진이가 많이 얘기해주기도 했어요. 그랬어? 내가 외우도록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그랬어. 1년 동안 거의 그것만 찾았어요. 그랬어? 어쨌든 또 얘기할 거 있어? 나- 이제 잘까? 너 잠이 깬 거 같다, 아빠 때. 맞아. 아빠 졸려, 아빠 잘 거야. 알았어. 북토크 끝. 끝.